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. 오케이. 그렇죠? 1호가 뭐냐면 불륜 메가시티 완성. 2호 공약이 어반루프. 3번이 요즈마 펀딩. 그리고 2030 엑스포를 그러니까. 유치하겠다라는 게 핵심. 이렇게 하나도 안 될 수가 있나. 그러니까 내가 자기 진술을 어린 반성과 그 시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지만 그 기본 자체가 놓아야 되는 거예요. 그다음 정기적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책임 다 져야 된다.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. 거의 3년이 돼가고 있죠. 그 보좌하신 참모분들이. 근데 그 그대로 참모분들이 있죠. 지금처럼 하셔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시장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비전을 바칠 수 있는 분들로 교체하시는 게 시민들 이제 그래도 뭐 능력이 있겠지. 왜냐면 워낙 또 깔끔한 외모에다가 얼굴 믿지 마시고 인성 믿지 마시고 정말 내용을 믿어달라는 겁니다. 아니면 갈고. 니 아직도 모르나? 부산, 경남, 휴대폰, 인터넷 치대 지원, 통신생활 아이가 1522-1784 바로 전해봐라. 통신의 모든 것, 슬기로운 통신생활. 일단은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럼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. 오케이. 그렇죠? 직선을 통해서 온 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. 그거는 뭐 뽑은 사람의 문제인 거지. 뭐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대신 지금 부산시 안에 있는 정무 조직이 상당히 많아요. 일단은 부시장부터 그 다음에 관련된 그 정무 조직들 수석들 여러 명 있잖아요. 나는 그분들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시장님 보좌하시는 분들의 다 역할이 바꿔야죠. 가장 지금 제대로 역할을 수행을 못 하신 거죠.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. 오히려 용산에서는 그래도 벌써 이제 뭐 문책놀이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인 진짜 문책을 받아야 될 거기에서 전 대폭 물갈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?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해도 시에서 뭘 한다 그래도 부산 시민들 누구도 안 믿을 거예요. 말을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역량도 의심스럽죠. 저는 이제 운명을 걸었잖아요. 박 시장이 처음부터 자기 공 1, 2, 3번을 내팽개치고 이걸 국가적인 아젠다로 삼아가지고 이걸 밀어붙이는데 이 결과가 다 모르겠잖아요. 자기가 임기 동안 2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. 결과가 되고 부산시라는 그 자체만 이상한 모양이 돼버렸어요. 실질적으로. 그러니까 거기다 실망과 야당마더라도 제가 플래카드, 그 다음에 피켓, 그 다음에 그 새벽에 나가서 든 거, 그 다음에 그날 당일만 하더라도 그 추운 날 그 밤새 나가 비었는데 제만 그런 거 아니고 여야가 통으로, 시민 통으로 다 묶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대 이하의 성적이 된 것에 있어서 나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. 하나가 박 시장의 진정어리 사과요. 그쵸. 아니 이분이 왜 유승기를 닮았어요? 왜 인식해요? 자기 진술 대통령 쟁이야? 사과했잖아. 아니 그래 그 정도도 하는데 이분은 왜 그 자기가 담당이면서도 왜 그 진술하듯 사과를 하지 않아요? 시민들에게? 자기가 책임지는 선상의 모든 인원들을 다 바꿔야 한다. 그 부시장 이하는 일괄 사표를 받고 일괄적인 대안들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이 부산 시민들이 가지는 자존심의 상처와 우리 국력을 다 몰아주는데 불구하고 무능함에 대한 책임은 두 가지로서 자기 진술을 어린 반성과 그 시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지만 그 기본 자체가 놓아야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전부 다 그에 책임 다 져야 된다.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. 부산 시정을 하는 건 박형준 시장이 결정을 하는 건 맞지만 그 옆에서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?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보궐선거 이후로 거의 3년이 돼가고 있죠. 그 보좌하신 참모분들이. 근데 그 참모분들이 그대로 있죠. 예, 지금 이제 조금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, 시장님. 그래야지 시민들이 이분들을 믿고 이 시장님과 시장님의 어떠한 정무 라인들을 믿고 맡길 수 있지. 지금처럼 하셔서는 저희 지금 남아있는 게 가덕신공항, 그다음 북항, 그다음에 경부선 지하화, 산업은행 이전, 에어부산까지 민생에 연결된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. 센터 미타지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예, 6번째 센터 미단지까지 부산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입니다. 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시장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비전을 바칠 수 있는 분들로 교체하시는 게 시민들이 원하는 바일 겁니다. 그 보궐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핵심 공약 1, 2, 3호가 있었어요. 1호가 뭐였냐면 불륜 메가시티 완성. 2호 공약이 어반루프. 그리고 3번이 요즈마 펀딩, 그래서 5조 이상을 펀딩을 하겠다라는 게 3호 공약. 그리고 다시 작년에 제일 크게 들고 놓은 게 2030 엑스포를 유치하겠다라는 게 핵심. 와, 이렇게 하나도 안 될 수가 있나?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지 하나도 안 됐다고 지금. 단 하나의
이번에 공약도 지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과연 이번에도 넘어간다? 안 되죠. 그렇죠.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요.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? 아니 이제 정치의 기본 근간들은 이제 자기 성찰이고 부끄러움이요. 부끄러움을 모르면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일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.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잠깐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팀들은 가만히 보니까 처음 할 때도 얼마나 형편없이 된 거예요. 온갖 뭐 내용들 지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시민들 인정하는 그래도 뭐 능력이 있겠지. 왜냐면 워낙 또 깔끔한 외모에다가 언론 비춰는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 그 기본 하겠지 했는데 결국은 저 평가를 해보니까 아나콩콩이잖아요. 그래서 이 실상에 대해서 부산 시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. 얼굴 믿지 마시고 이미지를 믿지 마시고 정말 내용을 믿어달라는 겁니다. 아니면 갈고 그렇게 바로바로 갈아야 됩니다. 갈지 않으니까 계속 용서해 주니까 이 뭐 이꼴 아닙니까? 민주당을 치듯이 이 팀들 쳐주십시오.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뭐 대통령의 네임덕도 있지만 지자체장의 네임덕은 그죠. 한 방으로 날아가는 그죠. 경우가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뭐 충남 충북에 뭐 거기도 같은 마찬가지고 거예요. 약간 그 지금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먹힌단 말이에요. 지사 말이 먹히질 않아요. 강원도도 마찬가지고. 그것도 실언이잖아요. 그 사람은 실언이 비롯돼가지고 이건 실언 이상일 거예요. 그러니까 부산이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려. 그거 이게 우리 핵심 사업이 제일 큰 게 또 산업은행 이전이에요. 산업은행이죠. 그게 제가 계속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산업은행 이전 하나가 내려오면 700개 기업이 내려와요. 같이. 왜냐하면 옆에 있어야 되잖아. 돈줄이 있으면 돈줄이 있는데 원래 그 지금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 그 본점 주위 30km 안에 100대 대기업이 다 몰려 있어요. 왜냐면 뭐 든든하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 여기 내려올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700개면 일자리가 20만 개 정도 되잖아요.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가족들하고 이렇게 하면 최소 50만 개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. 700개 이상이 내려온대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그렇지. 그냥 뭐 산업은행 내려와가지고 2,000명 내려오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. 그게 내려옴으로써 다른 게 내려오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대요. 거기에 만약에 외환은행까지 내려오게 되면 금융 핵심에 그게 되는 거예요, 사실은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에요. 가덕신광 이야기 하셨고 대표님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들은 다 차질 없이 저희가 하겠다고 했는데 꼭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. 산업은행 이전 얘기는 안 하셨어요. 아니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저도 이제 부산의 이제 입장들 너무 잘 알고 이제 우리 당 입장들도 서울 이제 수도권의 생각도 알아요. 저는 이제 우리 부산의 입장들을 존중하고 이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.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부산시와 우리 여야가 단결돼 가지고 저 민주당하고 그렇죠. 딜할 수 있는 정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. 전쟁을 하면 안 되죠, 그죠? 그렇지. 이렇게 해야 그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없는 거예요. 정치권이 싱가포르 같은 금융 허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지 산업은행 이전에 가장 걸림돌은 그 구성원들이잖아요. 그 구성원들이 흔히 말로 그들 마음속에는 시골에 못 가겠다라는 거잖아요. 대놓고 시골은 못 가겠다 그랬잖아요. 시골은 못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비전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당신들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라는 비전을 제시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. 그게 정치지 모가지 잡고 끌고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. 현대 정치가. 그렇다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정치인들이 부산의 금융허브로서의 비전,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가덕공항이잖아요. 그래서 가덕신공항 빨리 조기 개항시킬 거고 그 발판으로 부산을 싱가포르 같은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라는 확신을 줘야 됩니다. 그러면 구성원들이 집값 오를까봐 다 내려오죠. 당연하겠죠. 다 내려옵니다. 제발 비전을 보여서 설득을 하십시오. 그게 정치입니다. 걱정이 되는 게 또 생겨서 참 거기 보면 우리 대구시장님은 참 잘하잖아. 눈치가 빨라. 야 바로 그 민주당 원내대표 불러놓고 왜 그거 철도 언제 놔주냐 저기 어디 철도인지 아세요? 대구랑 광주. 수요를 가덕신공에 가는 수요를 지금 대구공항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. 이번에는 무조건 회기 중에 해달라. 근데 원내대표가 적극 반영을 하겠다. 우리 대구시장만큼의 정무 감각이 우리 박 시장님이 있었으면 이번 이런 꼴이 났을까. 틈새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그 정무감을 해서 원내대표까지 불러내가지고 할 정도인데 너무 부러운 거지. 메가시티도 폐기하신 시장님이세요. 아니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. 자기의 이익의 관점에 딱 이렇게 턴할 수 있는 지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대구가 그렇게 그러니까요. 부산하고 시의 그 규모는 뒤집어서 탁 지금 몰아쳐가지고
공항 정원을 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. 나는 한 번도 우리 부산시장에 뭐 야당 원내대표를 불렀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앞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보좌진에 대한 경질이 필요한 거예요. 왜 그러냐면 보좌진의 수준이 그 대장의 수준이에요. 올바른 보좌, 그 능력 있는 보좌를 받지 못하면은 지금 우리 중간에 자를 수가 없잖아요. 시장을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의 마인드가 요번 기회에 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. 잘못하면은 신공항 이 부분조차도 대구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, 우리는 이미 그 법적으로 다 보호받고 있는 이 와중에 저쪽에는 정치력 가지고 지금 수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지금 외환은행이라든지 어떤 산업은행이라든지 이 현안들조차도 부산의 일치 단계라면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주고받고 중앙으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딜할 수 있는 자기 크기를 가질 수 있는데, 이런 거를 좀 지혜를 잘 줘가지고 좀 돌파를 해내야 되는데 계속 우리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버리니까 계속 고립시키는 거예요. 공간 자체를. 야, 그래서 그런가요?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있어요. 옛날에는 우리가 왜 뭔가 바뀌어야 될 때는 낙동강 벨트부터 뭐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, 갑자기 요즘에 부산에 무슨 바람이 부냐면, 와, 부산 바다가 뒤집힌다는 얘기가 확 돌고 있어요. 원전부터 해서 그 핵 폐기수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내년 선거는 부산 바다가 뒤집힌답니다. 그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영도부터 해서 쫙 그 어디입니까 기장까지 이어지는 이 동부산 벨트가 뒤집힌다는 거예요. 왜 그런 얘기가 됐다고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부산 바다가 뒤집힌답니다. 두 가지인데, 하나가 좀 전에 이제 우리가 계속 현안들 다뤘던 내용, 부산 자체가 이제 대안이 없고, 그렇죠. 더더욱 계속 지금 보면 TK하고 다르게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근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. 정책으로 희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, 그 여당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. 여당이 원래 희망을 만들어줘야 될 일들인데, 부산의 희망을 만들어야 되는데, 부산 희망이 지금 계속 좌절이 연속, 그 하나하고, 두 번째는 이제 부산 시민이 그걸 아는 것 같아요. 실제.